네, 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각막센터 김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막 화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인공눈물 사용법에 대해서 저만의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눈물이라는 약은 저희가 흔히 이제 눈물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영상 매체, 미디어 매체라고 하죠. 그걸 정말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건조증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신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쉽게 약국에서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약이고 이 사용법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그 건조증 증상에 호전을 보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눈물약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약이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셔가지고 안구건조증 치료에 좀 도움을 보셨으면 합니다. 인공눈물은 저희가 안구건조증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약이고요. 환자분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눈물 대신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약품입니다. 물론 뭐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있을 때도 눈에 이물감이나 시린감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혹은 증상의 호전을 보기 위해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메인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 목적으로 쓰게 되고요. 안구건조증을 치료한다고 인공눈물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안구건조증은 치료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구건조증의 치료의 목적은 이제 증상을 경감 보기 위해서라고 알고 계시고 건조증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환자분과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인공눈물의 사용법이 가장 이제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외래에서 처방을 하는 인공눈물로 이제 공식화된 성분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포비돈 계열과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스 계열, 그다음에 히알루산 계열 세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 외에도 약국에 가시면은 조금 변형된 성분의 인공눈물이라고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처방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제품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특정 성분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 전 없이도 구매를 할 수 있고요. 크게 저희가 이제 제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의 이제 안약병에 들어있는 이제 인공눈물 타입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회용이라고 하죠. 일회용 인공눈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인공눈물처럼 살 수 있는 약들 중에 실제로 인공눈물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제 성분인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눈에 이물감이 있거나 충혈이 될 때 그 약들을 탁 넣게 되면 약간 화한 느낌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갑자기 충혈이 사라지는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약들에는 이제 인공눈물 외에 혈관 수축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약들을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거꾸로 뭐 알러지 결막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약을 쓰지 않을 때는 배로 충혈이 된다거나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어서 실제로 인공눈물이 아닌 제품을 확인 없이 장기간 쓰는 거는 좀 지양되어야 합니다. 많은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초진 환자들한테는 1번으로 묻는 게 있는데요. 환자분 인공눈물을 쓰시나요? 라고 항상 물어보고 실제로 하루에 몇 번을 넣으세요? 라고 이제 조금 따져서 이제 묻게 되는데요. 한참 생각하시다가 하루에 두세 번? 아니면 불편할 때 잠깐 쓰고 말아요 라는 대답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처방받을 때는 분명히 수시로 넣으라고 받았는데 실제로 넣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건조증이 이제 치료되는 상황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건조증의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눈물의 항상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의사들이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떨어진 눈물의 기능과 눈물의 양을 그냥 보완해주는 개념의 약이 인공눈물 약입니다. 그리고 인공눈물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안약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내 눈을 보호해주고 내 몸을 좋게 해줄 그런 단백질이나 면역인자들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조증이 악화된다거나 혹은 그 피부 주변으로 피부염이 생긴다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알러지 결막염이 조금 더 악화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안약들이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한 번에 한 방울을 넣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리거나 따갑거나 이물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하기로는 눈물의 양이 적어지고 기능이 적어지면 눈물이 하는 기능 중에 이제 윤활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을 감싸주고 보호를 해주죠. 근데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떠져서 노출이 돼 있고 눈을 깜빡이니까 눈꺼풀이 계속 눈을 비비는 마찰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이 되죠. 실제로 건조증이 어느 한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각막과 결막, 흰자랑 검은자 앞에 있는 각막 앞에 미세한 상처까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병리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을 느낀 이후에 안약을 쓰게 되면요 저희가 더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눈물 사용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오히려 없을 때 중간중간에 미리 채우듯이 넣는 방법이 약에 대한 오히려 순응도도 높이고 약을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인공눈물 사용 횟수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불편감이 덜 오게 되고 이런 사이클을 사실 만들어 드리는 게 건조증 치료의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약을 이제 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케이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바틀형도 있는데 다 보시면 이제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보관 온도도 대부분 적혀 있는데 대부분은 상온 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야 하거나 이렇게 뭐 서늘한 곳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자주 쓰고 항상 소지하고 있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환자분들이 안 쓰게 되거든요. 아마 냉장고에서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된 인공눈물을 나중에 치우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어떤 곳에 따로 보관해놓고 쓰는 건 저는 절대 권유를 드리지 않고 핸드백이라든가 주머니에 항상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정말 이게 어떤 직사광선에 의해서 이제 열이 너무 과하게 이제 가해졌다거나 어떤 뭐 특정 약품 같은 거에서 오염이 됐다거나 혹은 요 일회용 눈물약 같은 경우는 요 뚜껑을 닫아 쓰면서 뭐 뚜껑이 분실됐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용법에 맞춰서 보관을 하셔주면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알러지 결막염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냉찜질 같은 걸 같이 하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눈물약 자체도 좀 그럴 때는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좀 넣어주시는 게 가능하다면 또 증상 경감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안구건조증 조절에 있어서는 항상 본인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인공눈물을 쓰라고 하는 게 저만의 원칙이고 환자분들한테 모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공눈물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의 눈물약은 저희 눈물 성분 중에 이제 수성층이라고 하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눈물의 주된 성분이 우리 눈꺼풀 속눈썹 라인 따라서 항상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 있고요. 흰자에서 분비가 되는 점액 성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눈물샘에서 나오는 수분 눈물과 기름선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 이 점액 성분이 세 가지가 항상 깜빡일 때마다 눈 앞에서 섞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약은 없냐라고 했을 때 그런 약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겔 타입의 인공눈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분의 약에는 사실은 어떤 약간의 수성분, 수성층에 대한 보완책 혹은 점액층에 대한 보완책, 지방층에 대한 보완책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이 좀 섞인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연고 타입도 있고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눈물과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조금 불편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물약을 썼을 때보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약간 흐린 시야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인공눈물 사용 횟수가 너무 많으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횟수를 좀 조절하기 위해 쓴다거나 혹은 정말 각막 쪽에 심각한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염증을 좀 더 보완해주고 싶다고 할 때 이런 겔 타입의 인공눈물을 같이 쓸 수 있고요. 물론 이 겔 타입의 약들도 점도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끈적한 약들도 있고 덜 끈적한 약들도 있는데 조금 점도가 낮은 이런 겔 타입의 안연고들은 사실 인공눈물처럼 낮에도 수시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쓰실 때의 원칙은 한 방울 정도 넣는 겁니다. 눈꺼풀 라인 따라서 쭉 짜서 넣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의 약을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치료를 이제 눈물의 항상성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의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과 의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환자분의 눈물 상황이 어떤 수분이 문제가 있냐, 혹은 기름 성분이 문제가 있냐, 혹은 점액질이 문제가 있냐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처방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성층이라고 하는 수분이 가장 눈물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이 나오는 눈물 자체가 눈을 감싸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유일한 게 인공 눈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 눈물을 어떤 치료 목적으로 쓴다기보다 환자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린 방법처럼 미리미리 채우듯이 한 번에 한 방울 수시로 넣은다, 이런 개념으로 쓰시게 되는 것이 건조증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눈물 분비를 늘려주는 특정 성분의 약품이라고 하거나, 혹은 지질층을 분비를 높여주는 특정 특수 열 치료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치료들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건조증 증상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눈물약이라고 하는 약이 간단한 약이긴 하지만 본인 눈물을 대체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눈물약만 잘 사용법을 익히셔도 건조증 증상을 많이 완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도 이제 약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당연히 중시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의점이 하루가 지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12시간 정도가 지난 약을 쓰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은 이제 약사고시에 이제 허가받기로는 일회용이라고 돼 있지만, 뚜껑이 닫히는 제품이라면은 한 번에 한 방울을 쓰시고 본인이 깨끗하게 쓴다면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한 반나절 정도 안에 쓰셔도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보관하는 케이스 같은 것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조금 위생적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루가 지난 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과 용기에 들어있는 약재 같은 경우도 개봉을 하고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약간 변색이 있다거나 혹은 좀 향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일회용과는 다르게 뚜껑이 조금 오염이 된다거나 끝에 팁이 조금 오염이 돼도 얘는 보존제랑 살균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균에 강하죠. 그러니까 덜 상할 수 있는 약입니다, 얘가 사실은. 단 그런 보존제들이 이제 한 번에 여러 방울이 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쌓이면서 또 추가적인 알러지 결막염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한 방울씩 쓰고 미리미리 채우고 하루에 6번에서 10번가량 내가 넣겠다라는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준다면 이 두 가지 약 제제에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과연 이 인공 눈물을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피렐 같은 특수 열치료라고 하거나 혹은 특정 눈물 분비를 늘려주는 안약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 눈물 사용법만 제대로 익혀도 어느 정도 안구건조증 증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익히셔서 환자분들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큰 도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산정특례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병원이 함께합니다.